올해 저도 최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보러 다니고 있는데 지금 세금 체계들을 보면 다주택자분들한테 크게 중과되는 것들이 없어요. 거기에 플러스 어느 정도 이제 거품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뭐 1억 정도, 뭐 아파트나 뭐 빌라 또는 오피스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큰 차익을 만들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제 옆에는 리치스쿨의 전속 세무사님이신 백정현 세무사님 옆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치스쿨과 함께하고 있는 백정현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고 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있다 보니까 취득세 중과 없이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뭐 오피스텔도 있겠고 뭐 1억 이하의 주택도 있겠지만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이런 것들이 낙찰되는 것들을 보니까 시세 대비 굉장히 싸게 낙찰이 되더라고요. 물론 분위기 자체는 좋지 않지만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영상도 업로드를 했고 임장을 다녀왔는데 분위기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세금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초대를 드렸고, 여쭤보기 앞서서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이게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려보면,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과 공장을 섞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식산업센터는 업종의 제한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있습니다. 그 업종에 해당되는 분들만 입점을 해서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산업센터에 대표적으로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업종은 음식점이라든지 뭐 소매점 이런 것들은 입점을 할 수가 없고, 공장을 운영한다든지 사무실 용도로 쓰는 건축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헷갈리시는데 아파트형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는 그냥 같은 동일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아파트형 공장으로 경매 사이트에 표기가 돼 있는데 막상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소매업이라든지 판매점 이렇게 건축물 용도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파트형 공장이 아닙니다. 상가랑 비슷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뭐 건물을 보시면은 외관상으로 이제 사무형 공간이 굉장히 크게 조성이 돼 있고 한동만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산업단지라고 해서 단지 전체가 지식산업센터로 돼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사업체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로 산업단지라든지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 그리고 송파 문정역 쪽에 있는 문정 법조타운이라고 하는 그쪽에도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죠.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투자 지금 하면 안 된다, 유튜브에만 쳐봐도 공실지옥 뭐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경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망한다라는 거에서 기회를 찾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낙찰된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싸게 낙찰이 됩니다. 뭐 50% 이하, 60% 이하는 정말 부지기수예요. 감정가 대비 싸게 받으면 대출도 막 80, 90까지 잘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면서 차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입점할 수 있는 법인을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안 보는 이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이런 것들이 경매로 취득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영상도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부과되는 비용들도 잘 알아야겠죠. 그런 비용들의 가장 중요한 게 또 세금이기 때문에 백정현 세무사님 모셔가지고 또 지식산업센터의 세금 체계가 어떻게 조성이 돼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도 제가 알기로는 뭐 취득 시점, 보유 시점, 양도 시점 이렇게 세금이 크게는 세 가지로 갈릴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보면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취득세부터 말씀드리면 보통 주택이랑 다른 상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4.6%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지방세 특례 제한법 보시면 취득세랑 재산세 감면이 있는데, 이 감면 받는 요건의 기본적인 게 최초로 분양받은 이제 입주자의 경우에만 감면이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경매로 낙찰받으신 분들은 감면 대상은 아니고요. 그렇죠. 첫 번째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첫 번째 소유자의 경우 취득세 이제 35% 감면이 있고요. 그리고 재산세는 5년간 이제 35% 감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 컨셉이 분양받아서 해당하는 업종에 이제 사업을 실제로 들어가서 영위해야지 이제 감면이 되는 거고, 일반적인 투자나 임대 목적인 경우에는 감면은 받기 힘들고 단순 투자 목적이시면 그냥 4.6%로 취득세를 이제 부담하셔야겠죠. 좋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같은 분위기에 사실 분양받으실 분도 없을 것 같고, 보통은 이제 그냥 원칙적으로 4.6% 부과가 된다, 재산세도 원칙적으로 정해진 세율대로 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 받으셔가지고 이제 취득세, 재산세 감면 받으신 경우에 감면 추징 사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맞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1년 동안 그냥 놀린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용도 사용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징역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제 사용할 경우죠. 그러면 감면 받았던 걸 토해내야 된다는 거죠? 중과되고 이런 게 아니라 토해내고 약간의 가산세도 같이 토해내야 돼요. 가산세도. 그래서 저도 이제 영상에서 언급한 게 제 사업체가 서초구에 위치해 있고 설립된 지 2년이 채 안 됐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중과 대상이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중과되는지 또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법인의 경우 이제 중과 문제가 있죠. 지식산업센터 이제 입주 불가능 업종에 해당할 경우 이제 중과를 받게 되는데, 입주 가능 업종을 보시면 돼요. 제조업, 지식 기반 업종들
업종들이 있는데 지식 기반 업종 안에 하부 카테고리 엄청나게 많은 업종이 있겠죠. 예, 세부적인 거는 검색 한번 해보시면 다 나오니까. 저도 그 리스트를 보니까 거의 뭐 수백 가지의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다운받아서 찾아보시거나 검색만 하셔도 다 네. 나옵니다. 그래서 임대를 주려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보통신 산업으로 이제 사업자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 업종을 추가하셔서 임대를 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것도 편법 개념이어서 적발이 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뭐 말씀대로 편법이니까 각자 뭐 선택을 하시되 문제가 될 수는 있으니까 알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경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밀억제권연내 설립 5년 미만 법인이 취득하면 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매매로 취득하면 감면은 당연히 없고요. 최초 분양자만 감면이 있습니다. 설립 후 5년 이내에 해당하면 9.4% 중과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재산세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모든 세금이 마찬가지지만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하겠죠. 일반 건축물 법정 기준시가 조회해서 거기다가 면적을 곱하고요. 주택은 60%인데 일반 상가들은 이제 70%입니다. 면적을 또 곱하네요. 시가표준액을 찾아보시면 건축물의 경우에는 면적당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은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조회해 보시면 되고 뭐 홈택스라든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든지 조회해 보시면 되고요. 조회한 법정 산정 금액에 면적당 금액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면적을 곱하시고 그러면 이제 시가표준액이 계산되죠. 거기에 공정시장 가입 비율 70%를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세율은 주택 세율이어서 재산세 세율표 보면 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이제 기타 건축물에 해당해서 0.25%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입 비율 곱하시고 0.25% 곱하시면 재산세율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세율을 가져왔는데 비사업자 개인이 이제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1년 이내에 팔면 50%고요. 지방세까지 55%, 1년 초과 2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40%, 2년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판매하게 되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법인이 취득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법인은 이제 법인세율을 적용받아서 2억 이하면 9%, 2억 초과 200억 이하는 19%입니다. 그리고 200억 초과는 금액에 따라서 21%, 24% 세율을 적용받고요. 근데 매매사업자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해서 나중에 이제 매매 차익을 실현하게 되시면 기본세율을 적용받겠죠. 중과세율을 적용 안 받고요. 일단 처음에 분양받아서 시작하시면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5년간 세 감면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간 준수해야 되고 업종 준수 의무가 있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게 많지만 일반적으로 뭐 경매로 낙찰받으셔서 투자 목적으로 시세 차익 실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세액감이라든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세금을 신고 납부하시면 큰 세금적인 리스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도 최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보러 다니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세금 체계들을 보면 다주택자분들한테 크게 중과되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주택을 취득세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은 4.6%는 12%보다는 훨씬 저렴하니까 훨씬 더 이제 저렴한 세금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어느 정도 이제 거품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만 잘 하셔서 싸게 입찰을 하시면 시세 차익이 뭐 1억 정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다닌 거 6억짜리가 뭐 4억대에 낙찰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아파트나 뭐 빌라 또는 오피스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큰 차익을 만들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진짜 좋을 것 같고 그렇게 6억짜리를 4억대에 받으면 당연히 뭐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신 분들은 임대 놨을 때는 월세 수익률도 훌륭하겠죠. 다만 이제 임대를 놨을 때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들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적인 주의사항은 말씀을 주셨고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뭐 관리비 미납이라든지 위반 건축 그리고 뭐 입점해야 되는 업종의 규제들이 산업단지마다 또 약간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된다고 제가 임장 컨텐츠 때도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나중에 낙찰 받으시고 하실 때 아무래도 상가이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문제가 또 이제 있거든요.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또 신고 납부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이제 투자 의사결정할 때 같이 고려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금적인 게 해결이 되면 투자에 임해야 되는데 어떤 투자 방법이 있는지 초보자분들이 또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반나절 동안 저희가 정리해드리는 세미나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2월 22일 날 저희가 영등포에서 개최를 하고요. 저희 졸업생 포함해서 토지 전문가 그리고 지분 전문가 그리고 공간 사업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저희가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스케줄 되시고 관심이 있으시다 하면 신청하셔가지고 한번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번에 또 좋은 자리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